네, 시사 이슈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따라잡기.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먼저 이 발표 주요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그동안 총리실 산하에 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요. 오랫동안 검토를 했죠. 사실 지금 이 김해 신공항의 문제는 지역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오래 끌려온 일입니다. 네. 길게 보면 2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것이 어렵다. 현재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이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묘수다 해서 이제 추진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소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평가, 끊임없는 민원과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는데, 이게 또 묘했던 게 이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갈렸어요. 예. 환경부는 이게 확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또 이 보고가 나오기도 했었고, 국토부는 또 토지일관 결정된 사업은 밀고 가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이 김해 신공항의 이제 확장 건설을 계속 이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나서서 이 해묵은 이 문제를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제 이 숙제를 끌어안았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건데, 자, 김해 공항을 활용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영남권의 바야흐로 국제공항 연 한 5,800만 명 정도가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간다면 결국은 새로 건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요 결론입니다. 예.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제 세세한 과정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이 김해공항은 확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오랜 수건 사업인 이 동남권이라고 한때는 불렀었고, 지금 영남권 이 신공항, 이 국제공항은 어디에 이제 놓여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동안 여러 입지를 놓고 이제 지자체 갈등도 있었고 또 이 타당성 평가도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는 가덕도 검토가 있었던 가덕도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좀 빠른 방법일 것이다. 지금 오늘 보도들을 다 취합을 해보면요,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이 새로운 신공항 부지에 대한 이제 이 선정 작업은 없을 것이고, 가덕도 신공항을 바로 검토할 것으로 지금 이미 내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의 힘이 부쩍 실리고 있습니다. 네, 준공 연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비판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왜 이 타이밍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 PK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도 있지만 그 다음에 후년은 바로 또 대선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PK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가덕도 신공항 아니냐. 결국은 이제 개발 이슈가 있을 때 아무래도 지역 민심을 들썩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오늘 결론이고, 가덕도로 가는 것도 명약관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이 이제 이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겠다. 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것을 지금 최근에 이 감사원 발표가 나와서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죠. 또 이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이 판박이 아닌가. 똑같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내려진 결론 아닌가.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또 이 김해 신공항의 이제 경제성 평가에서 조작이라든가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심각하게 조사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것인가,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리 당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만큼 거기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긍정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정치 공세, 어찌 보면 역할 분담이고 어찌 보면 이제 같은 야당에서 좀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뭐 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은 이것이 정답이 있는 싸움이 아닌 만큼 지난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는 이제 이 공무원들이 한 440여 개의 자료를 이제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검찰 수사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성 평가 과정에 이 공무 집행 과정에 불법적인 점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야 정쟁이 국정농단을 닮았다. 이런 야권의 또 비판도 나오고 네. 어찌 보면 그런 탈원전 정책 자체를 검찰이 어떻게 수사로 맡겠다는 것이냐 이런 이제 여권의 비판이 나오자 검찰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정치 공세도 말 그대로 이제 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반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제 올 겨울 금방 지나갈 텐데 내년 봄에 있을 이 주요 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 아마 대선 전초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포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 되겠고요. 또 뭐 하지만 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지역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 와중에서 이제 항공산업도 힘들고 공항 이용률도 뭐 거의 8위를 알리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5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이제 국제 이동 또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신공항 문제는 백년지대계로 잘 따져서 검토돼야 할 문제이고요. 선거를 둘러싼 이제 여야의 이제 전략적인 또 액션들은 우리가 함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 내년 4월 예정인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벌써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인데요. 여당 쪽은 지금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신공항 때문에 이제 더 달아오르게 된 셈이 됐고요. 그렇죠. 여야 하마평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자, 당내 분위기도 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지금 여당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원까지 바꾸면서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중한데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놓쳐서는 안 될 판이고요. 부산까지 얻게 된다면 대선 가도에서 좀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민주당 출신의 이 양대 지자체장에 문제가 터졌었는데 일단은 이 유권자들의 면죄부를 받고 홀가분하게 대선으로 지켜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제 암중모색 중입니다. 서울시장의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지금 1순위로 본다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12월 다음 달에 이제 연말 개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장관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크고요. 이 장관직에서 내려오면 뭐 바로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관측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또 아무래도 여성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또 오랫동안 서울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왔다. 지명도가 높다. 또 장관직이 돼서는 추미애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야당에 지금 집중 포화를 받았는데 경제 분야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유력 후보고 여기에 대항마루는 이제 지난 당권 도전을 했다가 상당히 좀 선전을 했지만 당권 주자로서는 실패한 박주민 의원. 근데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지명도를 높이고 있다. 또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박주민, 박영선 외에는 또 어떤 인물이 있겠는가? 자,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아마 근일 내에 빠르면 내일이라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 도전 선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 3파전에 새로운 다코스가 있겠는가.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은 낮더라도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판에서 한번 자신의 이제 지명도를 이제 높여보려고 하는 또 주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3파전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우선은 서울시장 후보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예.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 때문에 이 서울시장을 내려놓았던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을 거머쥘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지만 지명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한번 도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고배를 마셨던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본선 진출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면서 예. 지금 이제 본인은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2명 정도의 이제 유력 주자와 나머지는 당 외에서 영입할 가능성. 그건 누구냐 하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선거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 최근에는 합당을 이제 암시하는 해체 모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당 창당은 아니고 혁신 플랫폼으로 모이자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 플랫폼이 뭐냐 도대체 결국은 이제 뭐 당대당 통합이든 제3지대 해체 모여든 함께 이 부분에서 좀 힘을 모으자는 얘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나 아니면 이제 사실상 이제 합병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추진을 또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열세죠. 부산 민심은 일단 야성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고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보는 가운데 예. 지금 김영춘 이제 전 장관 정도가 좀 이제 유력 주자로 나오고요. 또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부산에서는 그래도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그때 이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지금 문제는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군인데 네. 사실상 10여 명이 넘고요. 시민 후보를 선출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심 민심의 배분에서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80% 넣기로 했거든요. 20%만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이 부산 유권자들의 어떤 그 오디션 방식으로 흥행몰이도 하면서 최적의 후보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재보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문제가 있다. 사실 뭐 장제원 전 의원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중량급 인사가 없다. 김무성 전 의원도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인지도 측면에서는 의외로 민주당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이 정치인으로 지금 건너간 이현주 전 의원도 또 이제 상당히 유망하다. 여성 후보를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이현주 전 의원도 유력하지 않겠는가. 사실 추추영국 시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후보가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흥미롭게 반전의 이 묘미가 있는 그러한 이제 이 경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과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까? 네, 이미 이제 중도 표를 좀 얻기 위한 확장성 행보의 일환이죠. 그리고 과거에 좀 이제 강성 우익 이미지를 털어내고 합리주의로 가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제 중도로의 어떤 전진을 이야기해 왔고, 네. 그리고 또 일전에는 이제 이 광주를 방문해서 또 호남 행보도 많이 하면서 5.18 추모탑 앞에서 또 무릎을 꿇는 이제 이 그렇죠. 사죄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쉽지가 않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가 최근에 봤습니다만 17년이라는 장기 투옥이 된 상태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수감 상태에서 마지막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형이 확정될 텐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직도 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강성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이 적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의 잘못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정부 이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내놓게 되는 시점에서 당내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뭐 과거에 새누리당부터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러한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정치인, 전현직 의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뭐 미국에 지금 가 있고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있고, 네. 춘천에서 이제 이번에 낙선한 김진태 전 의원도 있고, 아직 이제 강성 정치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은 이제 당권을 위임받은 임시적인 역할인데, 이렇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사과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금 항의가 이미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재보선과 내후년에 대선을 바라보고 선거에 이겨야 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해서 이 어찌 보면은 강성 보수층과 절연을 하더라도 중도로 나가는, 중원을 점령하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패착이 될지, 예. 혹은 당내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과를 접을지, 이게 상당히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까지도 조만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예고돼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과정은 이제 기정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 이 파장이 보수 내에서 어떤 또 새로운 이제 역학구도를 창출하게 될지, 혹은 이제 패착으로 향후에 입증이 될지, 네. 좀 굉장히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또 어느 수위에서 나올지도 지금 궁금한 한 대목이고요. 네. 이 여야 정치권의 새로운 파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현재 여야가 기싸움 벌이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이건 어떻게 네네. 흘러갈까요? 지난주 13일 금요일에 이미 공전하고 끝났고요. 네. 지금 이제 내일 18일 수요일에 지금 이제 3차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복수의 후보가 추천돼서 대통령에게 이제 재가를 요청이 올라가야 한다. 데드라인이 내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아니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공수처장을 뽑겠다,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뽑겠다고 참여하고 있는데 왜 법 개정을 자꾸 운운하면서 압박을 하느냐. 시간보다도 이 공수처가 잘 출범하려면 초기에 올바른 이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 시간보다 검증이다. 그리고 이제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제 여당 입장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대립하고 있죠. 네. 내일 공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발의돼 있는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여야의 모처럼에 지금도 그렇게 잘 협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국회는 격돌 상황으로 돌면서 지금 예산국회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심사에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단 내일 야당이 좀 한 발 물러서서 그래도 10명의 후보 중에 2명을 이제 고르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 협조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결국은 이 공전하면서 야당이 시간 끌기에 대해서 좀 경로하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이 개정 법안을 처리해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초대 공수처장을 뽑게 될지, 이게 내일 아마 큰 분기점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네. 또 이제 여당이 한 발 물러나서 11월 말까지로 지금 기한을 애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의 회의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3차 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알아본 시사 따라잡기였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